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밈코인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민코인으로 내 집 마련?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냥 뉴스 한 줄로 넘기기엔 그 이면에 숨겨진 설계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2026년 올 11월 미국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새로 뽑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의회 권력을 누가 잡느냐를 결정하는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선거죠. 쉽게 말해 대통령의 아군이 많이 당선되면 국정 운영에 강력한 엔진을 달게 되지만 반대편이 장악하면 대통령은 힘을 잃고 이른바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이기에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둔 최고 권력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시장에 돈을 풀고 자산 가격을 억지로라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관세를 먹이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판을 새로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최근 파월 의장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이 무효가 된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오다 가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파고들면 놀라운 사실이 존재합니다. 과거 미국 검찰이 연준의 수장인 제롬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었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내건 이유는 연준 건물의 개보수 공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는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금리 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파월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내 말 듣지 않으면 자리 내놔라? 이런 강력한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선거 전까지 금리를 확 낮춰서 유동성 파티를 열어야 하는데 파월이 그동안 고집을 부려왔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에 돈을 빨리 풀어야 표를 얻는데 파월이 방해물이 된 거죠. 결국 이 형사 기소 위협은 파월을 굴복시켜서 금리 인하라는 항복 문서를 받아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공작이에요. 이 거대한 힘겨루기의 결과는 결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막대한 달러가 될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은 시장의 물줄기를 바꿀 아주 거대한 대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법원이 관세 문제로 서로 살벌하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틀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와요. 지금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서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쪽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대통령의 정책이 무효가 된다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걸 호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권위가 깎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환급금인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호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피해를 봤던 수천 개의 미국 기업들이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돌려받게 되면 그 양이 진짜 어마무시할 텐데요. 아마 조 단위 달러 정도가 풀리겠죠. 이건 정부가 억지로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돈 잔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풀린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끝까지 강한 미국을 위해 싸웠다는 명분을 챙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도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정치적 명분은 챙기고 실리는 시장 반등으로 가져가는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과 이 대법원 판결은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 돈이 넘쳐나면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디를 볼까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 즉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시작되는 코인 시장의 길목에 지금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암호화폐들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 쪽에서 포착된 고래들의 움직임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이 일정들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시바이누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제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8개월 동안 마치 죽은 듯이 조용했던 거대 고래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갑과 직접 연결된 이른바 내부 사정의 가장 밝은 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계좌이기 때문인데요. 이 고래가 이용하는 지갑이 바이낸스와 독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대 거래소의 물동량과 전 세계 자산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의 하락장을 오히려 저점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 고래는 시바이누 가격이 급락하는 공포 장세 속에서 무려 150억 개가 넘는 물량을 단숨에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총 무려 61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코인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가 이렇게 거대한 물량을 쓸어 담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8개월 전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수백억 개의 코인을 매집한 뒤 사라졌던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고래의 포트폴리오 비중이에요. 이 투자자는 이더리움이나 BNB 같은 덩치 큰 코인들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시바이누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 고래는 왜 비트코인이 아닌 시바이누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이건 안정적인 수익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할 때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겠다는 전형적인 세력의 포석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짜놓은 판 위에서 가장 크게 춤을 출 코인이 무엇인지를요. 정치권에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동성을 강제로 공급하려는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매집이에요. 여러분, 시바이누 같은 코인은 유동성의 끝단에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볍게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죠. 현재 시바이누 가격은 기술적으로 보면 피보나치 0.786이라는 아주 절묘한 지점에 와 있는데요. 시바이누가 현재 0.786 피보나치 구간에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살을 다 깎아내고 뼈대만 남은 상태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도 힘든 이른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위트 스팟, 즉 아주 달콤한 지점, 최적의 타이밍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바이누가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 폭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 세력들이요, 절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8개월 동안 숨 죽이고 있다가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곧 터질 유동성 폭탄에 도화선이 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0.0076달러라는 지지선은 단순히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고래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물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방어선인 거죠. 여기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 기억나시나요? 상원에서 갑자기 이 법안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 법안은 정치권의 싸움 때문에 살짝 주춤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풀려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명분이 없으면 시장은 사실상 반쪽짜리 상승에 그치기 때문에 시장의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도지코인은 이런 정치적 역학 관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죠. 코인게이프 분석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망치형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망치라는 게 뭡니까? 바닥을 쾅쾅 치고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신호죠. 세력들은 이미 대법원의 환급 판결이 가져올 유동성 파티를 예견하고 더 망치를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나 232조 같은 강력한 카드를 여전히 손에 쥐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채찍이에요. 채찍을 동시에 쥐고 시장을 11월 선거라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려는 이 거대한 설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조정은 장기 매집을 위한 최적의 스위트 스팟일 가능성이 큰 거죠. 시바이누의 고래가 손실 구간에서도 묵묵히 물량을 늘리는 이유, 그리고 도지코인이 저항선을 뚫기 위해 몸집을 불리는 이유, 이 모든 건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미국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연준 건물 공사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권력을 향한 정치적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런 환경은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에게는 강력한 연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권력자들의 시선은 이미 11월 미국 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거 직전에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들이 그대로 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관세로 명분을 만들고 대법원 판결로 기업들에게 돈을 돌려주며 경기를 부양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잠자던 고래가 시바이누를 매집하고 클래리티 법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판을 깔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의 하락장은 11월을 향한 마지막 매집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그동안 시장 전체적인 악재와 함께 계속해서 큰 가격 하락과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간이 단순한 하락 구간이 아니라 이 상황들이 과거에도 2번 똑같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금과 같은 바닥 구간에서 기업들의 매수세와 함께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와 재단의 일정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조만간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수많은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구간에서 이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을 때는 400% 그리고 150%가 넘는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의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그동안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매도되면서 계속된 가격 하락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조만간 큰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덤프 물량이 매도되면서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시바이누 코인 물량이 또 한 번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손실폭이 큰데 추가 락업 해제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하락의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락업 해제 일정이 1년 만에 진행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처럼 또 한 번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시로 과거 큰 논란이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 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에 가격을 상승시킨 뒤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팔아넘겨 기관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우리는 그저 올라가는 것 같기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보려고 물량을 잡았던 건데 기관들의 락업 물량을 넘기기 위해 여러 호재를 발표하며 가격을 펌핑시킨 뒤 던져대는 물량을 우리는 좋다고 받아먹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동안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단의 일정 전에는 크고 작은 가격 상승들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큰 가격 상승 이후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이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을 매도하면서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1년 만에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 시바이누 코인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조만간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만에 큰 가격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이밍을 욕심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오면서 큰 가격 하락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락업 해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바이누 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런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왔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할 목표 가격, 그리고 락업 해제 이후 덤프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할 시점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보를 영상에서 모두 공개했다가 만약 이 내용이 퍼지게 되어 재단 측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일정을 변경하거나 혹은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직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구독자님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해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 댓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일정과 정보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해당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나 여러 투자 강요 및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채널의 성장을 위해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편하게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단순히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도 주십니다. 한두 기업만 움직였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했던 여러 기업과 고래들이 하락 이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시키는 타이밍과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 일정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마다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이 1년 만에 풀리는 일정이기 때문에 매도를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해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상승해도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결국 또 한 번 대규모 물량으로 인해 큰 하락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단 일정과 VC들의 트랜잭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